혼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해봐도 고구마를 100개나 먹은 것 같은 답답함을 느끼는 취준생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도 이 취업 컨설팅계 최강 어벤져스 쌤들이 도와주러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원한 사이다 같은 컨설팅 시간 어벤져스 특집입니다. 오늘 함께할 세 분 쌤들 모시겠습니다. 임송아 강사님, 송진원 강사님, 차재훈 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림을 처음 보는데 굉장히 네. 영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이 제일 느끼기 쉬운 게 학번 얘기하면 좀 와닿을 텐데 저는 공부학번이거든요. 네. 쌤들은 몇 학번인지 한번 차쿠치님부터. 사실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나이는 03, 학번은 05학번입니다. 대학을 2개 다녔거든요. 네. 다른 분들보다 제가 나이가 제일 많을 것 같네요. 네. 늙으나 젊으나 송아 저는 쌤 같은 경우는 몇 학번? 아, 저요? 네. 저는 그냥 학점을 말씀드리기보다 아직도 저랑 같은 학번의 친구들 중에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다. 뭐 요 정도로만 말씀드릴 수가 세게 있어요. 가시네요. 네. 네네. 진원 쌤은요? 저는 밝히겠네요. 뭐 공학번입니다. 공학번. 네, 공학번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유부남이십니다. 아, 네. 정말요? 맞습니다. 아까 전에 전혀 몰랐네요. 대기실에서. 몰랐어요. 네. 저는 뭘 한 건지. 작년에 좀 결혼했습니다. 뭔가 네. 차쿠치님 의문의 일패한 것 같은 기분은 저는 2패죠? 2패인가요? 2패입니다. 가졌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벤져스 특집이요. 학점 얘기를 좀 해볼 텐데 네. 아무래도 취준생 여러분들께 조금 더 따끈따끈하게 도움이 되고자 저희가 영한 강사님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갑자기 어벤져스 특집 평균 연령 훅 낮아진 네, 것 같습니다. 우선 그렇습니다. MC부터 이남규 MC 오늘 특별 MC로 나오면서 평균 연령이 확 낮아졌는데요. 네. 자, 쌤들께 그러면 자신이 취업 컨설턴트로서 젊기 때문에 좀 얻는 강점이 있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송아 쌤. 아무래도 저는 좀 실질적인 얘기들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취업 컨설턴트로서 이제 가는 얘기들과 진짜 주변에서 실제로 취업을 하는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본 게 아니라 바로 이제 그래서 왜 과외도 대학생 과외가 네. 더 이제 합격률이 높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에 조금 와닿는 느낌으로. 네, 그렇죠. 네. 그럼 진원 쌤 같은 경우는 네. 저는 요즘 키워드가 어쨌든 동질감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네. 취업 준비생들은 이제 스킬을 알려주고 여러 가지 지식을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조금 더 필요한 거는 좀 가까이서 동질감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좀 겪어본 사람이 같이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된다고 좀 보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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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코치님은요? 차코치님. 좋은 얘기를 두 분이 다 하셔서 근데 마지막에 하면 할 얘기 예, 없어요. 김태경 쌤, 조민혁 쌤 보고 싶습니다. 희찬이 형 보고 싶어요. 제가 제일 나이가 많네요. 네. 그래서 그나마 있는 연륜으로 오늘 확실한 조언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 네, 알겠습니다. 차재원 어르신과 나머지 영한 감독들과 함께 한번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취업과 학점입니다. 이 취업에 있어서 학점의 영향력에 대한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회원들의 의견을 보면 이 취준생이 생각하는 학점에 대한 생각이 과연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또 어디까지가 오해인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보는 팩트 폭격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팩복 시간 갖겠습니다. 자, 댓글로 주신 의견을 좀 살펴봤습니다. 비긴 어게인님, 유메쿠이님, 라응님 등등이 어느 정도 학점의 기준 학점, 그러니까 3.0에서 3.5 정도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얘기에 대해서 강사님들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차코치님.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실함의 척도가 학점이니까요. 이거 뭐 글쎄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일 텐데 이 점을 너무 단편적인 시각으로만 판단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댓글들 내용 보면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소가 쌤. 네, 그러니까 일단 3.0은 확실히 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제가 아는 이제 학생 중에 그 서강대학교를 이제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는데 지금 중소 IT 기업에서 이제 120만 원 받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학점이 2점대입니다. 서류 모두 광탈하고 학교가 아무리 좋아도 3.0은 일단 넘어야 한다. 그게 넘지 않으면 정말 힘드니까 반드시 졸업유예하고 그거를 체크하시는 게 진짜로 중요합니다. 네. 네. 일단 속 시원하게 3.0은 넘어야 된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진원 쌤도 하실 말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저는 이제 성실도 중요한 거는 다 이제 아시다시피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좀 산업군마다 다르다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성실도도 중요하지만 그 외적으로 창의성이라는 부분도 되게 중요해지는 부분에서 일단은 학점을 보긴 하지만 이걸 어느 정도 이제 그 비중을 두고 볼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댓글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로 루샵님의 댓글입니다.
자, 일단 루샵님 같은 경우에는 3.5 이상만 되면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직이나 순수과학 쪽은 학점이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전기, 전자 이런 쪽은 학점보다 기사 시험에 대한 비중이 높고 면접 볼 때 학점보다는 무얼 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다만 3.4 아래부터는 커버할 만큼의 다양한 경험이나 지식 습득 등의 소재가 많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점이 높으면 성실하다, 열심히 한다 이런 쪽으로 어필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어필한다는 건 정말로 내가 경험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학점은 일정 이상만 챙기고 다양한 봉사나 대회에 대한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분도 3.5 이상만 되면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차 코치님 여기에 대해서 체크할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부분 동의 드릴 게 지금 이분께서 말씀하신 다양한 봉사나는 그렇게 썩 중요하진 않을 것 같고요. 예, 대회에 대한 경험, 이 대회가 무슨 대회인지도 좀 고려가 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기사에 대한 중요성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다양한 경험이나 지식 습득에 대한 소재가 많아서는 안 되고 적은 소재라도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노력들 그리고 지원 분야와의 어떤 연관성이나 해당 직무에 필요한 직무 기초 능력과의 연관성 등도 좀 고려한다면 좀 더 낫겠죠. 따라서 3.5 이상이면 당연히 괜찮은데 3.4여도 지금 여기 말씀하시고 있는 언급 조건들의 일부분을 잘 재료를 만들어서 빚어낸다면 좀 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오늘 댓글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점 위주로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학점 외적인 얘기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만은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소재가 많아야 한다. 대신 연관성이 조금 더 있는 질 좋은 소재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송아 쌤도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여기에 보면은 학생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 다양한 경험이나 지식 습득 이런 걸 하면 저는 동아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 만날 수 있고 이런 경험이 있어서 취업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경험은 동아리 경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애벌레 만들고 로봇 만들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업 외적으로 이제 학과 내에서 하는 과업 활동이 좀 다양한 경험이 많아야 그런 게 어필이 되고 이제 좀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실제로 합격한 사례인데 이 친구가 이제 이게 실제 네. 이력서인데 이 이력서의 포맷을 보면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거는 이제 삼성전자 포맷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서강대학교를 졸업한 친구인데 전자공학과입니다. 근데 3.28인데요. 카메라 한번 네, 네. 3.28인데 이 친구를 보시면 3.28인데 이 친구가 합격한 그룹들을 제가 적어왔는데 서류 합격 기준으로 현대모비스, 삼성전자, LG전자, 한화방산 등등등해서 그러니까 웬만한 기업은 다 붙은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3.28인데 무슨 경험이 있나? 이 친구는 경영학을 부전공한 게 아니라 복수 전공을 한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강점이 있어야지 3.28이어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양한 경험은 그냥 동아리에서 이렇게 술 마신 게 아니라 진짜 어필할 수 있는 경험이면 가능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잔 드는 제스처가 너무 찰지셔가지고.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동아리에서 이게 제 얘기. 네. 네, 자 진원 쌤 이야기도 들어보죠.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는 NCS가 도입된 2017년 전후를 좀 보고 싶어요. 일단 이분이 말씀하신 게 학점이 더 이제 중요한가 아니면은 소위 경험이 좀 중요한가를 얘기해줬기 때문에 저는 17년이 되게 이제 중요한 채용의 흐름을 좀 변화를 했다고 보는데 그 17년 전에는 학점이 중요도가 좀 높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NCS가 이제 철저하게 도입된 2017년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이 학점보다는 오히려 경험, 직무 중심적인 경험들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언제를 기준으로 했는지는 조금 사실은 좀 불명확하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도 좀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학점이 너무 높으면 좀 이 친구 너무 앉아서 공부만 한 거 아니야, 네. 안 어울리고 사회생활을 잘 못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네. 학점만 높고 아무것도 없다면 범상입니다. 학점이 4.3인데 4.3이야 그냥 없어요. 네. 졸업 조건에 맞는 봉사활동 빼고 없다면 그거는 범생인 소지가 높고요.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 초심자가 아니시라면 취업에 대해서 다들 아시지 않을까요? 다양한 활동들, 공모전 다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멀티로 잘했을 때 학점이 높다면 오히려 더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지 않았나 네.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성화 쌤, 실제로 기업에서 학점만 높고 뭐 다른 게 없으면은 이 친구 약간 뭐 다른 게 떨어지나 이렇게 실제로 생각을 하나요? 아,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면접에서 체크할 사항이지 서류부터 떨어뜨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이제 4.5 만점에 4.3, 4.3 만점에 4.1 이런 친구들이 웬만한 기업은 서류 넣으면 다 붙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서류 합격률이 높은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학점이 좋은 경우가 많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업에서는 대단한 인재를 뽑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적정 수준에서 대단하면서 성실도가 높은 친구들을 뽑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너는 인사팀이니까 영원히 인사팀을 하다가 60세에 정년퇴임을 하거라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가도 중간 정도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그 성실도의 기준이 학점에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진호 쌤. 네, 저는 이제 저희 학생을 좀 예시를 들어보자면 학점이 높은데 취업이 잘 되는 학생도 있고 학점이 좀 높지만 취업이 안 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네. 저희가 좀 어쨌든 보자면은 좀 내성적인 학생들은 학점이 좀 높은 경향이 강했는데 그런 친구들은 최종 합격까지 가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4점을 넘는다고 하더라도. 네. 그런데 학점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잘 노는 친구들이 있죠. 모범생인데도 불구하고 잘 노는 친구들. 이제 소위 그런 친구들은 학점이 높지만 되게 이제 높아서 잘 붙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내향적이냐 외향적이냐 그래 거기에 따라서 본인의 좀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댓글만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모든 학생들의 학점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한 진실이나 오해가 다 다를 수 있는데 쌤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만나보고 또 합격한 분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댓글 같은 거 보면서 이건 맞다, 이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제시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댓글도 한번 살펴보죠. 예, 다음 댓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람쥐 도토리님의 댓글입니다. 문과 비상경 3.2 학점으로 롯데, SK, 신세계, 아모레, 현대, GS, 한화, LG, CJ, 언론사 다 붙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자소서와 직무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학교가 어딜까요?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엄청 많이 붙었네요. 네, 이번에 먼저 진원쌤께 한번 여쭤보죠. 네. 사실 오늘 학점이 주제이긴 한데 저는 이 학점에 대해서 신뢰성을 평가한다는 거에 솔직히 좀 의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서울 주요 대학교에 A 학점을 받은 학생들의 퍼센테이지를 보자면 이제 서울대, 한국외대 같은 경우는 60%가 넘습니다. 그 60% 이상이 학점이 A, B, C, D 중에 이제 A를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미 뭐 이화여대라든지 연대, 숙대 이런 데도 50% 가까이가 되고 소위 그러니까 학점 인플레가 너무 강하고 또 학생들은 학점을 세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과연 이게 학점이라는 게 좀 회사에서 진짜 이 사람의 진실성 또는 성실성을 보는 척도가 좀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일단은 뭐 학점이 3.2점인데 그렇게 보는 이제 대기업들도 있고 이분은 아마 학교가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학교가 되게 좋아서 아마 좀 3.2인데도 불구하고 좀 합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채원쌤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진원 쌤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3.2인데 비상경, 뭐 언론 정보 아니면 정액가겠죠. 네. 지금 어문 계열은 아닐 거고요. 네. 언론사 지원하셨기 때문에 이게 유치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당연히 학교가 최소 한양대나 성대 이상은 되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소서 앤드 직무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적어주시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시는 게 맞지만 또 아셔야 될 게 언론사 같은 건 다 붙었다는 게 이분은 지금 서류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최종까지 붙을 수는 없을 부분이고요. 네. 제 학생 중에 이제 여정민 학생이라고 이제 성대 대학원까지 여정민 씨. 예, 여정민 씨. TV조선 제작 PD 직무 지금 진행 중이었는데 네. 거긴 떨어졌어요. 음. 왜냐하면 학점이 좀 낮았거든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이 학점 때문이 떨어진 건 아니고요. 면접 가면 분명 검증을 받게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논리나 자신이 왜 학점이 낮았고 대신 강점이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어필을 해줘야 될 텐데 그런 정리가 좀 안 돼 있다면 뭐 서류야 이분 말대로 맞겠지만 그렇지 않을 소지도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언론사를 지원을 하심에 있어서는 진짜 두루두루 여기 뭐 두 분도 계시지만 네. 뭐 이게 얼마나 험난한 일입니까 이게 사실 지금 단 한두 가지 강점만으로는 어필이 안 될 수준도 있다는 점에서는 구직자 여러분들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두 분이 참 힘든 과정을 뚫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 이 말씀- TV조선 PD 직군 네. 지원하신 분 학점이 어느 정도로 낮았는데요? 3점대 3.4.
혹시 그래서 학교도 아주 안 많이 좋은가요? 낮지는 그 친구 않았는데. 같은 경우? 생각했던 것보다 아니에요. 높은데요? 학교는 학부. 학부는 뭐 서울 인서울이었고요. 예. 대학원이 네, 서울대였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3.4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막 그러게요. 낮지는 않아서 대학원 합점은 4점대 넘습니다. 아, 네. 편 아닌가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대학원은 원래 전공이 다 영화 4점대. 전공이라 이렇게 되면 또 결국 네. 학점 얘기가 아니라 네. 전공이나 지원 전략의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결국 이 부분을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단편적으로 볼 네, 문제는 그렇죠. 아니네요. 네. 네, 차코치님이 또 언론사 얘기를 해주셨는데 언론사가 요즘 뭐 정말 많습니다. 다 기준도 다 제각각이고요. 그런데 이분이 언론사를 합격했다고는 했는데 뭐 KBS처럼 탈스펙 이런데 합격한 걸 수도 있고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아 그런가요? 그런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언론사 기준으로서는 학점이 낮은 친구 중에 결국 합격한 친구는 못 봤다고 보고 TV조선, 조선일보 그 계열사는 절대 학교가 좋지 않거나 학점이 좋지 않은 사람 뽑지 않습니다. 절대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언론사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친구는 언론사에 갈 마음이 없는 친구예요. 넣어보다가 언론사도 넣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친구는 언론사에 기자나 PD 직군을 넣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경영 지원을 넣었을 건데 그냥 경영 지원 합격자 정도의 스펙이었겠죠 아마. 그랬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네, 진원 쌤은 네, 어떻게 일단은 지금 언론사 저희가 이제 좀 보면은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이제 MBC 같은 경우는 파업을 한 지 좀 꽤 돼가지고 최근 파업까지 나오나요? 네, 그래서 좀 네, 네. 그래서 뭐 한 최근 몇 년간 공채 신입 공채가 없었어요. 그렇다 네. 보니까 KBS도 지금 한 1년 정도 공채가 없었고 신입 네. 공채. 그래서 과연 이 정부의 입김인 NCS가 들어갔냐 이거는 사실 좀 저희가 판명하기 좀 힘든 사항이고 그렇지 않고 SBS라든지 기타 다른 데서를 보면은 이제 학력을 쓰게끔 돼 있죠. 그럴 경우에는 분명히 또 역시나 같은 결론이지만 어느 정도 학벌이 있었기 때문에 합격을 하지 않았을까. 3.2라는 좀 안 좋은 학점이지만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댓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공계 취준생의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우왕우아님의 댓글입니다. 네, 일정 수준, 그러니까 인서울 공대 기준으로 3.5 학점만 넘기면 서류 뚫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학점이 높으면 서류 합격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3.5에 자소서를 적당히 쓰는 편이고 제 친구는 학점이 3.9에 자소서도 적당히 쓰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 서류 합격률 50%가 조금 안 된다면 제 친구는 80% 이상 합격이더라고요. 가능하다면 학점이 매우 중요하진 않지만 유리한 위치인 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자, 인서울 공대 기준 3.5 정도면 괜찮다. 그런데 학점이 높아지면 합격률도 높아지더라 라고 써주셨는데요. 자, 차코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분 우리 우왕 씨 말씀이 맞는데 그게 있어요. 뭐 화공 가면 뭐 화공 기사, 뭐 전기공학 가면 뭐 전자공학 가면 전기 기사. 이렇게 기사 자격증은 이제는 거의 필수 아이템처럼 준비들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학점이 아무리 좀 높더라도 그 기사 자격증이 없다면 좀 불리할 소지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3.9, 4.0인데 기사 자격증이 없거나 이상 교육만 이수했다. 그 친구는 3.5에 기사 자격증 2개 있는 친구만 못하는 그런 게임이 되어버리고 있거든요. 따라서 단순히 학점만으로 이 게임을 바라본다면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네요. 저희가 예. 다른 요건들도 두루 갖춘 사람을 고려했을 때 최종 합격까지는 좀 이 부분이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또 네. 학점이 높으면 다들 그런 기사 자격증들을 좀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진원 쌤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은 학점은 지금 어떻게 평가가 보통 되냐면 학교랑 학점, 그다음에 자격증 등이 가점상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서류 필터링을 하게 될 때 이제 가점이 계속 얹어져 가지고 본인의 합격이라든지 불합격이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학점은 무조건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되지 않거나 아니면 학점을 보지 않겠다라는 명확한 지침이 없다면 학점은 높을수록 좋은 게 정답입니다. 일단은. 네. 그런데 어쨌든 이분은 이공계인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일정 수준만 넘기면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짚고. 네. 근데 저희 봤을 때는 요즘에 지금 현업에서 들리는 좀 얘기에 의하면 그 이공계 분들은 이 학점이 되게 중요하다. 특히나 이 전공을 모른다는 얘기들이 현업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을 뽑아놨는데 너무 이걸 모른다는 거죠, 기본을. 그래서 학점은 이제 그런 거를 되게 이제 이공계들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최근에 삼성이라든지 어쨌든 이런 쪽에서는 과목을 쓰게끔 돼 있죠, 배운 과목들. 그래서 오히려 그
어떤 친구들은 이 학점을 잘 따기 위해서 되게 어려운 과목은 회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면접을 볼 때 조금 까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좀 학점은 아직까지 중요하고 학점을 어떻게 채웠는지도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송아 쌤도 한마디 해주시죠. 이 학점에 대해서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네. 졸업 예정 위치에 있거나 이미 졸업해버렸거나 그러니까 학점을 망한 친구들이 궁금해하지 학점이 좋은 친구들은 별로 안 궁금해하거든요. 뭐 걱정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학점을 왜 궁금하겠어요? 제가 한 대학교 2학년인데 학점 관리를 할까요 말까 이런 친구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대 얘기가 지금 우왕우왕님의 글에선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자면 학점이 그렇게 높지 않아도 합격할 수 있다. 그게 지금 이 순간뿐이다. 삼성전자가 미친 듯이 사람 뽑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학점이 낮아도 괜찮은데 요 시기가 곧 지나면 거의 채용이 이제 안 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힘들다고 봐야죠. 네. 네. 이게 시기도 시기인데 이 개인의 시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학점이 4점대인데 공백기가 2년이다. 아하. 그럼 지난 2년간 뭐 했니부터 하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영상 보시면서 본인은 학점이 높은데 나는 왜 안 될까? 네 공백기가 있잖아요. 그런 걸 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라서 예, 저희 말씀에 절대적으로 좀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송학 쌤 말씀도 매우 맞고 그러니까 네네. 외부의 환경과 개인의 어떤 시기 이 두 가지 것들도 종합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 타임에서 그럼 쌤들 학점 얼마 됐는지 궁금해져요, 갑자기. 자, 우선 CJ 출신이신 우리 네. 차 코치님. 저는 3.84입니다. 4.5점 오. 만점에 3.84.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왜 어머니께 감사합니까? 절 대학 보내주셨으니까 네. 깔끔하게 잘 다녔습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그러셨군요. 3.84. 무난합니다. 오. 대외 활동도 다 했고요. 대외 활동 많이 할거다 하셨고요. 했습니다. 예. 갑자기 어깨가 막. 예, 해외 봉사도 저 때만 해도 해외 봉사가 핫했기 때문에 인도 갔다 와서 손으로 밥도 먹고. 네, 거기까지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네. 송아 쌤은 학점이 어떻게 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3.5예요, 딱. 3.5에 턱걸이로 맞췄는데 전공 점수는 C뿔 D축 깔아주고 네, 부전공과 교양, 막 뮤지컬 이런 거 열심히 해가지고 3.5 겨우 맞춰서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첫 이제 취업 시즌에서 이제 LG 지금은 LF가 된 거기 합격했던 포인트는 저는 그때 당시에 핫했던 중국어 자격증이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HSK 4급 정도면 막 이제 가산점 주고 이럴 때여서 저는 그걸로 합격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진원 쌤은 뭔가 높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는 높은데 사실은 아이고, 네. 네, 높긴 하지만 어쨌든 재수강으로 좀 채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좀 졸업도 좀 늦게 한 경우도 있고 어쨌든 재수강을 이용해가지고 좀 높인 경우입니다. 얼마나 공개 한번 높아요? 네, 4점 초반 정도 됩니다. 4점 4점 네네네. 초반 정도. 역시 다른 모범생이 분이셨군요. 했으면. 근데 전문 분야가 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뭐 노무사라는 걸 딴 네. 다음에 조금 어쨌든 네. 하게 됐는데 저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점이 높은데 좀 내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내가 공부하는 걸 좀 하고 싶다라고 해서 네. 좀 진로를 그렇게 설정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지금 네. 되게 중요한 이야기 나온 것 같아요. 많은 취준생분들이 사실 뭐 그 대세에 몰려가다 보니까 내향적인 사람들도 되게 외향적인 척하면서 네. 취업 준비하려는 분들 많지 않으세요? 그렇죠. 근데 또 이분들은 역설적으로 글과 면접 그 상황에서만 그래 보이기를 원하고 본인의 삶은 또 그렇죠. 그렇게 사시죠. 네. 그러니까 택하라고 말씀을 좀 드려요. 네. 이번 기회에 완전 전향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그 내향적인 분들만의 강점이 또 있는 거거든요. 저도 사실 내향적입니다. 안 믿기시죠? 네. 아이고. 근데 내향적인 분들의 특징은요, 본인의 역할의 의미를 알고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뭐 진원 쌤이나 저를 보십시오.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내성적인 분들만의 강점으로서 서류와 면접도 어필을 한다면 대졸공채 안에서는 승부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지금 합니다. 여기에 이 사례들을 보면 계속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핫했던 해외 봉사, 저는 그때 당시에 핫했던 HSK, 선생님은 그냥 그런 거 있잖아 취업 깡패라고 부르는 전문 자격증. 네. 이게 다 붙을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학점과 상관없이. 그래서 학점이 이미 낮은 친구들은 지금 당시에 기업들이 원하는 그 경험이나 그 직무에 대한 그게 있어야지 학점이 높고 낮으면 크게 상관없는 것 네, 같습니다. 어쨌든 뭐 학점으로만 판단한 게 다른 너무나 강한 강점들이 네, 있었기 네. 때문에 합격을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뭐 후기나 쌤들 뭐 댓글 이런 의견을 들어봐도 뭐 누가 이렇게 해서 붙었다 이거보다는 내가 이 학점이라서 이렇게 붙었다 하면 저로서라도 막 더 믿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취준생분들도 뭐 인터넷에서
뭐 전엔 3.5인데 붙었어요.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혹하기 쉬울 것 같은데 쌤들이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했지만 그냥 그런 거 믿지 말고 조금 자신만의 소신이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댓글 보면은 학점 전공의 학교 얘기까지 나오는데 한번 박성희 아나운서가 댓글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댓글은 뱅뱅님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서울대 4.0과 지방대 4.0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학점은 취업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없다고 생각하네요. 반복해 주셨어요. 라인 맞춰 주셨고요. 네. 뭐 서울대 4.0과 지방대 4.0 다르다. 학벌 이야기인데요. 이 댓글에 수많은 지방대생 분들이 뭐 네. 맞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송아 쌤 먼저 여쭤볼게요. 제가 그 지방대 학생들의 분개에 더 이제 숟가락을 얹는 또 이제 이력서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다른 건 다 지웠고, 네, 중요한 부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연세대학교 재학을 했던 친구고 네. 졸업을 했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신촌 학교를 이제 나왔는데, 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 2010년에 들어갔어요, 학교를. 근데 이 친구 삼수에서 들어간 거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졸업한 뒤에 공백기가 2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4년 정도가 뒤쳐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토익 같은 경우에는 985, 토익 스피킹 170, 오픽 AL이 있는 친구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 친구는 4년의 공백기를 뚫고 LG 생활건강 너무나들 원하는 영업관리직에 이제 최종 합격을 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서울대 4.0과 지방대 4.0은 차이가 있다가 아니라 서울대 3.0과 지방대 4.0도 차이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와, 눈물을 아주 피눈물로 만들어 주셨는데. 네. 네네. 네, 차코치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예,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물론 있고요. 근데 이제 지방대도 지금 이분이 말씀하시는 지방대가 지거국. 여러분들이 또 레벨을 정했잖아요, 그죠? 네. 지방 거점 국립대가 강 지방대가 있잖아요. 강 지방대의 4.0과 서울권의 3.0은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오히려 뭐 삼성이라던가 공공기관들, 공기업들 채용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그 한정을 짓는 거죠. 질문 주신 분께 여쭤보고 싶은 건 본인도 이렇게 한정을 짓고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런 한정 짓고 말씀을 좀 드릴래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를 이렇게 지방권역 친구들을 채용을 해야만 하는 기관들에 한해서만큼은 학점 차이는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그리고 학점이 다가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삼성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좀 안보 차이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외 다른 기관에서는 이게 좀 심하게 느껴지나요? 지방대와 서울대 이렇게 아무래도 면접 때 블라인드 채용이 아니라면 좀 문의를 하는 분들도 일부 계세요. 좀 짓궂게 묻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제가 특정 대학이라 지칭하긴 그렇지만 특정 대학교와 그 획수 하나의 차이로 발음이 달라지는 학교들도 있잖아요. 지방 학교들 중에서. 근데 그런 걸 제 학생 중에 L그룹사 면접을 보고 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약간 묻는 경우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위치라던가 이런 걸. 뭐 이게 1년 전 일이긴 하지만. 그 들으면 좀 속상할 일일 수도 있죠. 하지만 뭐 그것 때문에 이분이 떨어졌다 붙었다는 아니거든요. 그분은 그 다음 연도에 다른 더 좋은 기업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삼성 들어갔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할 일은 아니지만 지금 이렇게 학점만으로 학교의 레벨, 학점 이렇게 좀 콜라보로 봤을 땐 특정 채용에선 유불리가 좀 정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학교에 대해서 뭐 공격이 들어올 때는 거기에 대해서 좀 당황하지 않고 잘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 같은 경우에는 대비가 중요하겠죠. 내가 이건 부족하지만 다른 강점이 있다라고 말이죠. 이를테면 학점이 높으면 되는 거고요. 어머, 학점도 낮았어요. 그러면 다른 강점들이 또 있겠죠. 예. 뭐 다른 활동들이 있거나 전공 선택의 이유나 특정 어떤 수상 이력의 어떤 배경부터 이게 어떻게 쓰일 건지에 대해서 좀 미래적으로 그려지는 발언들. 이런 건 이제 면접 때 해당이 될 건데 사실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은 면접 고민 없잖아요. 지금 당장 내가 서류가 급하고 지금 배가 고픈데 네. 지금 무슨 먼 나라 얘기냐고 말씀을 주시지만 취업을 한 텀 이상 겪어보신 분들은 지금 제 말씀이 좀 동의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운 내세요. 네. 송은쌤 무슨 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그 지방대가 있잖아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대 3.0과 지방대 4.0도 다른 건 맞는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할 바에는 지방대가 나을 수가 있는 게 그
대기업들 있잖아요. 대기업들은 대기업, 네. 그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부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 비율을- 지역 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매할 바에는 지방대가 나을 수 있다. 대기업을 노리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네. 있을 수 있다. 있을 정도. 수 있다. 네. 네. 진원 쌤은 여기 팩트 체크 어떻게 하실까요? 네네, 저는 일단은 뭐 지방대, 서울대 사실 현실적으로 보자면은 서울대가 어쨌든 학교에 배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것도 학점보다 학교가 더 배점이 높고 그 서울대가 당연히 우위에 있는데 이제 좀 바뀌어야죠. 사실은 저는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같이 공부를 했고 같이 공부를 우등생으로 했는데 사실은 그 이 대학교 이전까지 보는 거는 저는 좀 차별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일단 그 부분은 좀 블라인드 채용으로 도입이 좀 돼야 될 것이고 보통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학교를 레벨 한 10단계 정도 레벨링을 해가지고 학교별로 차등을 둬서 점수를 먼저 배분하고 그 이후에 학점을 섞어서 봅니다. 근데 보통은 어떤 게 더 중요하냐 봤을 때는 학교에 점수 배점하는 게 훨씬 커요. 70대 3 정도, 7대 3 정도로. 네. 그래서 일단은 학교가 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대가 좀 더 유리하겠죠, 현재는. 근데 앞으로는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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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송아 쌤이 한번 보여주셨던 그 자기소개서 이력서 있잖아요. 네, 그 LG생활건강 공백기가 요거. 4년이었는데 네. LG생건 합격하신 분. 네네네. 그분이 정말 학벌 때문에 된 건지 그 공백기 도대체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극복하지 못했어요. 근데 극복하지 합격을 했으니까. 못했습니다. 네, 합격을 했는데 이분은 일단 면접에서 그 질문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게 질문 안 했어요. 네, 근데 이 친구는 근데 진짜 딱 보면 영업 관리 시키고 싶은 친구긴 해요. 그러니까 성격 자체가. 네네네 공백기가 길고 그동안 이 친구가 뭘 했냐 여기 술을 드셨는데 아이고. 그만큼 진짜로 영업 되게 잘할 것 같고 사람 관리 잘할 것처럼 보여서 면접관이 대신에 뭐 서류 합격은 어렵게 했을지언정 면접에 가서는 이 친구는 그냥 뽑자 해서 공격 질문들이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신에 이 친구는 자기가 부족한 걸 알고 공백기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진짜로 똑똑하게 면접 준비를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일단 당연히 현직자를 만나서 그 현직자와 연락을 해서 그 사보 있잖아요. 네. 사보가 이제 달달이 나오는 기업도 있고 뭐 어쨌든가 그래서 사보를 10건 정도를 이거를 해가지고 정말 달달달 외우다시피 그래서 진짜 실제 현직에서 원하는 용어들 너는 어떤 브랜드 가고 싶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어떤 브랜드요 이게 아니라 저는 럭셔리 브랜드 중엔 여기 밸류 브랜드 중엔 여기 가고 싶다 이렇게 진짜 실제 현업에서 사용하는 단어를 쓰고 그래서 물어보지 않았던 거죠. 네네. 면접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네, 했군요. 네, 공부를. 네. 그래서 이분 지금 잠깐 보면 이력서가 어쨌든 공백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량적인 게 너무 좋아요. 아까 연세대 나왔고 네. 토익이 985점, 네. 토익 스피킹이 170점 레벨 7. 네. 그러니까 공백기가 있어도 어쨌든 면접이 들어가는 그 순간에 있어서는 되게 최상의 스펙을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어쨌든 비언어적인 그런 것도 만약에 괜찮다고 한다면 네.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스펙인 거죠. 네. 코치님 이게 공백기가 어떻게 보면 면접 볼 때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이걸 좀 극복하는 팁이나 아까 이분처럼 뭐 굉장히 현장 용어를 사용하면서 네. 그렇게 치밀하게 준비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다른 팁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일단은 본인이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반격기, 강점이 있냐 없냐에 따라 좀 방법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법이 있든 없든 일단 첫째는 인정을 빨리 해야겠죠. 빠른 공백기 인정 아래. 그리고 공백기 질문을 들어오면 그 구직자분들 특징은 답변을 그걸 다 일일이 열거합니다. 무슨 기업 연협 말씀하시죠. 제가 2015년 들어보세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6월까지는 그 교육을 받았어요. IT 교육 받고 그다음에 봉사활동하고 그다음에 2달간 공채했는데 떨어지고 다시 교육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도 컨설팅할 때 말리거든요. 제발 그러면 안 된다고. 그 왜 공백기가 가졌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 본인이 복귀할 수 있는 부분 그 계기를 그 기간들 그 과정들을 통해 본인이 또 다른 면에서 나를 돌아본다거나 또 다른 강점을 키웠던 뭐 그런 얘기로 좀 대화가 이어져야 되는데 면피하려고 하니까 떨어지는 거니까요. 빨리 인정을 해주고 본인이 어떤 점을 어필할 수 있느냐로 접근해 주는 게 맞는데 없다면 본인이 그 계기를 통해 느낀 점으로 앞으로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적용할 건지라는 포부 쪽으로 이야기를 좀 끌고 가면 좀 더 낫겠죠. 그러한 뭔가 경험을 바탕으로 네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네. 그리고 빨리 그 질문을 끊어야죠. 끊어야 돼. 더 얘기를 길게 하면 안 되죠. 자기한테는 불리한 그렇죠. 그 영역. 랠리를 네. 빨리 끊어야죠. 네. 그런 팁까지 주셨는데 자, 저희가 학벌 얘기를 계속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학벌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은 게 학교를 보는 곳도 분명히 있을 테고 안 보는 곳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조금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죠. 송아 쌤부터. 학교를 안 보는 기업은 없는 것 같아요. 없다. 없는 것 같습니다. 공기업? 네. 공기업?
공기업인데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에 뭐 요런 정도? 근데 진짜 학교 학점을 안 본다는 저는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현실적으로 것 없는 것 같습니다. 같다. 네네네. 진원 쌤은 어떻게? 네, 일단은 지금 이제 학벌을 보는 게 사회적인 이슈가 돼서 도입된 게 이제 NCS죠. 근데 NCS는 보통 이제 도입이 됐는데 보통 정부의 이제 요청 사항은 대기업들은 보통 따르기 마련이었어요, 이제까지는. 그래서 이전에 뭐 이제 장애인 채용을 좀 확대해라 아니면은 그 여성 이제 경력 단절녀분들을 채용해라 이런 거는 되게 바로바로 이제 대기업들이 채용을 했는데 과연 이번에 NCS 그러니까 소위 이제 블라인드 채용을 하라고 했을 때 기업들이 도입을 했냐라고 봤을 때 도입을 한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긴 했지만 일부 이 채널에 한해서만 도입을 했단 말이죠. 네. 그 말은 다른 말로 좀 들어보면은 그만큼 대기업들이 이 학교라든지 학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제 대기업들 아직까지 보고 있다고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벨링을 계속 해가지고 학교를 차등해가지고 먼저 그거대로 필터링하고 어느 정도 필터가 된 학교에 한해서만 그 면접을 볼 수 있게끔 인적성을 볼 수 있게끔 하는 건 아직까지 만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부분은 좀 바뀌어야겠죠, 어쨌든. 네. 네. 만연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차코치님 네, 맞습니까? 제가 할 얘기들을 두 분이 또 다 하셔서 좀 당황스럽고요. 오히려 중견기업들은 네. 오히려 학벌을 더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뜨는 기업들 중에 꽤나 많은 것들, 특히 문과분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런 중견기업들이 이제 다 잔창이 나가고 여기 남았네 하는 느낌으로 넣었는데 또 떨어지죠. 그렇게 광탈하는 데에는 학벌을 더 보기 때문에 결과가 안 좋은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재무팀, 홍보팀, 인사팀, 경영지원 쪽 이렇게 한정된 TO로 지원을 하는 곳들은 더 높아요. 따라서 문과분들은 학점으로 이거를 너무 좀 빡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고 블라인드 채용이 좀 더 가속화되더라도 여러분이 취업을 대졸공채를 하는 기간 동안엔 향후 몇 년 안으로는 계속 이 기조는 변하지 않을 거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을 감안한 지원이 이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기업 떨어지고 뭐 중견기업 난 만약에 대기업은 영업 지원했는데 중견기업이니까 마케팅 넣어봐야지 이러면 안 되겠네요. 정말. 그러면 좀 위험할 수도 있죠. 더 본인이 그렇게 해서 붙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네. 그 점을 감안을 해서 요즘에 지원을 그래서 해주셔야겠죠.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어차피 학교나 학점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 대졸공채 말고 초대졸공채로 쓰면 어떻겠습니까? 아, 좋은 말씀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아주 좋은 이제 말씀. 4년제를 하는 게 대졸공채고 네. 2년제, 3년제가 이제 초대졸인데 초대졸공채로 지원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초대졸공채와 대졸공채가 초봉, 연봉이 달라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렇게 좋은 전략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저도 거를 이제 제 학생 중에 김량희 학생이라고 이 양희 양희 괜찮습니다. 다 이해가 된 친구가 지금 잘 살고 있거든요. 양희 친구가 직전 직장이 초대졸이었었어요. 본인도 이런 송아 쌤 말씀처럼 질문을 해서 저는 지원 안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본인이 뭐 지원을 해갖고 근무 경력을 쌓았다는 보람도 있겠지만 사실 본인이 느끼는 또 예민한 스타일의 친구였기 때문에 조금만 스트레스에도 굉장히 좀 힘들어했던 편이었거든요. 연봉도 좀 낮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본인이 좀 감안을 한다면 면접을 참여하는 의의를 둔다면야 모를까. 글쎄요, 굳이 눈을 그렇게 낮춰가면서까지 할 이유는 없겠죠. 그 초대졸공채라는 게 뭐 예를 들어 은행의 텔러 이런 텔러일 거.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저희 편의점 쪽에 CVS 계열에서 이제 초대졸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매장 관리직도 있지만 뭐 BGF 같은 경우는 BGF 자회사로 폐점만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컨설턴트를 또 따로 뽑거든요. 네. 전문 대졸로요. 근데 그런 일들에 대한 어떤 제가 귀천을 논하겠다가 아니라 그 일이 상대적으로 업무량도 강한데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좀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러면 초대졸 전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지금 현 상황에 맞는 지원 전략을 짜는 게 오히려 더 본인한테 나을 수도 있다는 점을 도피성으로 지원하시면 안 되겠다는 네.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일단 쌤들께서는 초대졸은 비추. 근데 뭐 면접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면은 한 번쯤은 써볼 만한 뭐 그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저희가 학교의 등급을 지금 계속해서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수능 볼 때만 해도 뭐 서고연, 서성한, 국숭세단, 광명상가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도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그 등급이 정말 어떤 실제로 맞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송아 쌤은? 맞죠, 취업 시장에서도 뭐. 먹혀요 그게. 맞죠, 뭐. 그 뭐 괜히 나왔겠습니까? 전 맞다고 생각해요. 아직까지도 네, 아직까지도가 아니라 거의 영원히. 영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다 국가들별로 그 국민 정서라는 게 있잖아요. 네. 국민 정서상에 이 대학 학벌이라는 거는 저는 놓지 못하는 어떤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영원히가 깨질 수 있는 방법은
그러니까 대학교의 그 졸업 레벨보다 더 나은 판단 기준이 생기면 괜찮은데 그럼 그게 뭐냐는 거죠, 도대체. 그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영원이라고 봅니다. 영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학벌을 보는 게 취업뿐만이 아니에요. 저희 사회에서도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좀 궁금하거나 이런 것들이 학벌이죠, 사실은. 네. 그 되게 좀 학벌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취업을 넘어서서 전 사회적으로 한번 좀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저도 이제 보통 채용 설계를 좀 가다 보면은 취준생들이 나눈 그 외우듯이 하는 구구단 외우듯이 하는 게 네. 있죠. 근데 그게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거는 회사에 내부적으로 핵심 인재들이 있어요. 핵심 인재들. 그래서 그분들이 과연 어디 대학 출신인가 본 다음에 거기에 조금 가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좀 이 부분에서 좀 조언을 드리자면은 만약 수능 준비하시는 분도 있다면 같은 점수라면은 조금 숙명여대라든지 이대라든지 아니면은 여대가 조금 더 취업이 잘 되는 게 있어요. 같은 인풋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소위 취업이 좀 잘 되는 학교들, 지방 국립대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노려서 그런 분들이 조금 대기업을 지원하시면 좋겠네요. 네,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평소와 좀 다른 얘기가 들렸습니다. 민혁 쌤인가요? 한 쌤이 나와서는 여대는 취업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다른 의견 주셨습니다. 차코치님. 네, 이 부분 잠깐만 하나만 네네. 말씀드리면 일단은 결과적으로 채용 자체는 여성분들이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학교 레벨 자체의 좀 배분은 여대가 조금 같은 이제 그 수능 점수 때 비교해가지고 비슷한 성에 좀 있건 좀 위에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취업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네. 여성분들이. 네. 자, 그리고 저희가 평소 방송에서는 학벌이 좀 괜찮다, 극복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대 말씀도 주셨는데요. 이 여대도 이제 여대 종류가 대한민국에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되는 곳도 있지만 제가 현장 저희 오프라인 학원에서 만나는 학생들의 여대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본인들의 학점도 낮은데 학교도 낮다고 탓하는 분들이 더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 방송 보시고 뭐라 하는 건 아니고요. 본인들의 어떤 노력의 정도에 따라 학교의 어떤 갈증, 뭐 이게 한우도 아니고 등급이 이렇게 나뉘는 게 여러분들이 속상해하실 것만 아니에요. 왜냐면 애초에 처음 대학교 갈 때부터 이게 지금 벌어졌던 일인데 이걸 뒤집으려면 그만큼의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네. 이 게임의 룰은 현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의 룰을 이해하고 접근해달라는 취지로 이 현상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네.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학교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뭐 가천대학교라거나 아니면 지방 국립대들 아니면 포항에 있는 대학들 아니면 특정 울산에 있는 대학들 이런 쪽들 대학들은 아무래도 지역 인재 채용으로서 많이들 특정 학과들은 들어가는 거니까요. 저는 학교도 학교인데 학과에 대한 선택도 취업을 고민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염두를 둔 그런 어떤 진학이나 부전공도 또 아니죠. 복수 전공 정도는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유 없는 어떤 취업만을 위한 전공 선택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 이쪽에 어떤 뜻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 대한 생각을 한 전제 아래 어떤 그런 학과를 선택하셔야지 좀 막연함은 또 없어서는 안 되겠고요. 여러 가지가 고려될 게 많죠. 예, 네. 그렇죠. 자, 이 이야기는 여기서 조금 네. 정리를 다음 질문으로 봐야 되니까 네네. 다음 댓글이 보면은 좀 재밌습니다. 오리고고님, 자 현대차 연구원에 재직 중입니다. 최종 학점이 3.04이고 이거는 또 인턴 경험으로 극복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자 현대차 연구원에 재직 중이라는 분이 취업대학교 카페에 들어와서 이런 글을 쓰고 했는데 일단 처음으로 드는 생각이 왜 이런 분이 왜 들어와서 네. 이렇게 3.04인데요? 가능해요? 극복 가능해요? 이런 것도 쓰는지도 모르겠고 정말로 다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언제적에 그럼 입사를 하신 건지 인턴 경험이 어떻길래 이게 또 극복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조금 궁금한 게 많이 생기는데 코치님 개인적으로 이거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이분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이분은 분명 3년 이내로 입사하셨을 것이고 본인이 취업 카페를 드나든다는 건 이직 생각이 있다는 것이겠죠. 아하. 네, 네. 오리 씨, 하실 것 같은데 역시 왠지. 프로파일러. 오리 씨 미안합니다. 네. 저를 아시려는 건 모르겠네요. 근데 이분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분명 학점에 대한 단점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충분한 강점들로 채워지셨지 않을까. 연구원 재직, 뭐 인턴이 됐거나 다른 동종 분야에서의 연구 경험이 충분하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 얘기대로면 맞죠. 즉 눈 가리고 아웅 같은 거 이렇게 가리면 안 보여.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기준으로 나 학점 3.04여도 되던데 이렇게 말을 한다면 이분 말이 틀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이분이 밝히지 못한 다른 강점들이 분명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송아 쌤은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또 정확히 딱 맞는 사례가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인턴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인턴 했으니까 뽑아줄게가 아니라 이분이 인턴할 때 굉장히 잘하셨거나 되게 마음에 드셨거나 그 부서 내 뭔가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 이 사람을 반드시 채용하고 싶다. 우리 조직에 속하게 만들고 싶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사례로도 그러니까 이 기업의 이직무가 워낙 조금 뽑아서 이걸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H기업에 뭐 부서에서 인턴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인턴을 정말 잘하셔가지고 이 친구는 그냥 그러니까 너랑 우리는 하나야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인성도 뭐 좋았고 일도 잘하셨겠죠. 그래서 그 다음 채용을 할 시에 이 기업의 이 직무는 워낙 이제 그 그룹사 내 거점 기업의 부서이기 때문에 서울대, 하버드 다 지원해서 다 떨어지는 부서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미국 주립대 나온 친구고 학점 3.01인데 결국 서울대, 하버드 다 제치고 이 친구가 신입사원으로 합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턴을 해서 정말 잘해서 내가 그 기업 내에 흡수가 되면 이거는 전 가능한 사례라고 봅니다. 근데 또 이게 또 웃긴 게 제 학생 중에 임상민 학생이라고 이번에 네. 이제 다른 더 좋은 대기업 갔는데 롯데건설 인턴을 했어요. 상반기 때. 롯데건설 인턴하고 이 친구가 이제 환경안전 직무인데 롯데건설 내 환경안전 직무는 TO가 딱 하나.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정말 면접 때 막 이상한 행동만 안 하면 붙는다고 본인이 되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막상 떨어졌어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인은 송 학생 말씀대로 노가 들고 뭐 회식도 다 가고 진행도 하고 건배 제의도 하고 뭐 일 다 하고 허드렛 일 다 했는데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거 뭐 아마 제가 봤을 땐 송 학생 학생분도 당연히 업무적으로는 너무나 완벽했고 플러스 알파로도 그런 게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임상민 학생은 더 좋은 기업에 지금 다니고. 근데 제가 축하합니다. 봤을 때 이거는 기업의 분위기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롯데그룹에서 인턴 했다고 뽑힌 친구 거의 없었고 그렇죠. 전환율이 그리고 낮으니까. 그렇죠. 롯데는 워낙 전환율이 낮고 이렇게 막 우리 사람만 이게 좀 적은 상대적으로 그런 기업인 것 같은데 그런 걸 좋아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H 그룹들이 보면 그러니까 H 그룹들 뭐 현대차, 뭐 한화 뭐 이런 기업들이 보면 막 우리는 하나가 좀 강한 것 같아요. 이런 기업들은 또 이 친구도 현대차잖아요. 네네. 그런 게 기업 분위기 차이는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진원 쌤 그러면 정말로 네. 인턴으로 학점 극복 가능한 건지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오리고고님 잠깐 정리하자면 이분이 이제 소위 틀리다는 전제도 있고 맞다는 전제를 저희 깔 수 있겠죠. 이제 틀리다는 전제에서는 요즘에 경쟁이 워낙 심화되다 보니까 역정보 흘렸을 수도 있어요. 역정보. 네, 뭐 그러니까 이게 학점이 중요하니까 공부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맞다는 전제하에는 이분이 인턴을 통해서 만약에 정직원 전환됐다고 하면 학점이 조금 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인턴은 그만큼 경쟁률이 좀 낮으니까. 그다음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무스펙 전형이 지금 2개나 있어요. 네. 저희 힌트 전형도 있고 자페어 전형도 있고 여기로 들어갔다면 이분이 어쨌든 어디 전형으로 갔는지는 지금 얘기 안 했으니까 그렇죠. 학점을 아예 안 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사실. 네. 자폐어의 소지도 있겠네요. 네네. 맞아요. 충분히. 잡혀요. 네. 그래서 이분은 뭐 제 생각 역정보 같긴 한데 좀 그렇네요. 네. 자, 역정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인터넷상에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많고 또 익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카더라들이 난무하잖아요. 그럼 진짜 저희가 많죠. 네, 취업 시장에서 이런 카더라까지 돌더라 인터넷에서 뭐 이런 사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저는 이제 제 학교 후배 분을 통해서 들었었어요. 제가 합격했을 때 저는 이제 전공이 인도어거든요. 근데 CJ 오쇼핑 입사할 때 인도어과가 취업을 했는데 이 인도어가 인도네시아 말레이 인도네시아어가 되고 네. 단어가 이렇게 펴지면서 제 스펙과 제 스토리인데 학과가 변질돼 있다거나 오. 그래서 그게 엄청 까이는 글을 봤었어요. 이거 내 얘긴데 학과만 다르고 이런 식으로 합격의 스토리가 좀 와전이 된다거나 좀 약간 무용담을 미화시켜서 그게 법칙이나 정설이 되는 그런 일부 커뮤니티들 그런 것들은 좀 지양돼야겠죠. 그런 카더라들이 많고 뭐 단순히 어떤 카더라가 베스트다라기보단 그냥 뭐 재밌습니다. 재밌더라고요. 읽어볼 때마다. 뭐가 그렇게 재밌으세요? 그러니까 되게 무적같이 뭐 이를테면 종로에 있는 청담 뭐죠 거기 이름이? 철학원. 청담 철학원처럼 뭔가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고결할지어도 이게 사람이 이게 간절해지니까 조그만 말 하나하나 이렇게 흥분하게 돼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그런 단어나 카더라에 좀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죠. 여기 철학원 홍보까지 나왔네요. 지금 종로 3가에 있는 CD 철학원. 네. 몰라요 저는. 안 지금 가봤어요. 여기 다 갔어요. 방송국에 저는 계신 못 분들 다 갔어요. 갔다 왔는데 못 갔어요. 뭐 어쨌든 본인이 직접 그 카더라의 주인공까지 되셨던 네. 경험이 있으셨네요. 자, 뭐 진원 쌤은 뭐 네. 들으시는 거 있어요? 저는 인터넷상의 카더라보다는 회사 측의 카더라를 좀 더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네.
사실은 채용 설명에 가보면 스펙 안 본다. 우리는 진정성 인재를 채용한다. 뭐 핵심 가치 있는 사람 채용한다고 하지만 진짜 거짓말이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게 너무 이게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좀 회사를 하는 것보다 여기 다니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채용 설명에 오는 인원들 자체가 사실은 채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네. 그냥 현직자가 온다든지 아니면 인사팀 내에서도 사실 채용 설계를 안 해본 사람이 그냥 와서 그냥 기준을 모르고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많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스펙을 안 보고 스펙 봐도 핵심 인재를 더 핵심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 우리 인재상에 맞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본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취업준비생들을 울리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 맞아요. 너무 이게 사실 역정보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방송을 뭐 인사 담당자들도 본다고 하는데 좀 이걸 보시고 확실히 좀 채용 설명에는 정말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요즘에. 저 이런 정보 흘리지 마시고 진짜 우리 회사 들어오려면 어떤 거 준비해야 되는지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기업들 있잖아요. 네. 뭐 기아차 네. 우리 주인공이셨던 이남규 아나운서님도 나오셨지만 기아차 채용이나 LG전자 이런 곳들은 굉장히 투명하게 네, 그쵸. 공개해 주시니까요. 맞습니다. 그런 좀 저변이 확대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송아 쌤. 카더라 네,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저는 카더라 이게 뭐, 많으실 뭐 것 학점이 이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 네. 코 고쳤더니 붙었다더라 오.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어디서 교정했더니 붙었다더라 이런 카더라 굉장히 많습니다. 성형 카드라까지. 네네네 그런 거. 별의별 게 진짜 그래요. 다 외모 돌고 이야기 도는 것 진짜 같아요. 많이 네, 나올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외모가 뭐 예뻐서 뭐 잘생겨서 나쁠 건 없지만 네, 그랬다고 붙는 거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설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학점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학점이 어떤 식으로 이 서류 통과가 걸러지는 시스템인가 좀 더 아, 네. 자세히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이거를 네네. 시스템을 네. 만들어 보신 그래서 분으로서. 이게 보통은 그냥 이제 3.5건, 6이건, 7이건 그거를 바로 곱해버리는 수도 있고 아니면 레인지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3.5에서 3.9는 똑같고 똑같다. 4.0에서 4.5는 똑같고. 근데 어쨌든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죠.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취업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학점을 하는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 확실합니다. 네, 그 둘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네. 레인지가 네. 있다. 자, 그리고 아까 진원 쌤이 약간 조금 언급해 주셨는데 뭐 스펙이 낮은데도 너희들의 뭐 신입 열정 이런 것만 있으면 합격할 수 있다. 이런 걸로 취준생들을 울린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평균 스펙을 딱 공개해 버리면은 이런 카더라가 종식될 수가 있을 텐데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개를 하는 순간 이제 그 스펙에 맞추려고 또 하다 보면 또 다른 스펙을 준비해야 되는 오버 스펙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공개가 좀 꺼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막연하고 모호한 발언들만 안 해주셔도 되거든요. 네. 이상한 인재상을 좀 풀어 쓴다거나 채용 설명회 저도 뭐 많이 가봤거든요. 하반기, 상반기 때 다 가보면 되게 거창한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질문도 원론적으로 많이 주세요. 인재상을 자소서에 써도 되나요?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인재상에 맞게 자신의 이야기를 잘 풀어. 너만의 이야기를 쓰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도 당황스럽죠. 첨삭한 입장에서. 그렇죠. 정확하게 표현을 좀 해주지 않으면 좀 이런 괴리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송아 쌤 같은 경우는 왜 공개 안 한다고 보시는지. 이런 거죠. 저는 3.5인데 왜 떨어졌죠? 이런 거. 왜 떨어졌나? 이런 기준 거. 하나만 자꾸 물어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너가 면접에서 그따구로 말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량적으로 안 되는 건데 채용이라는 게 그걸 정량화를 시킨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무의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자, 댓글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맥도날드 인간님께서 학점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 주변 학점 4점대인 친구들 대부분 좋은 기업에 취업했습니다. 물론 평점 4점대면 기타 다른 취업 준비도 열심히 해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요. 점점점 해주셨는데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 댓글로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혹시? 네네. 네네. 공기업 얘기가 나오거든요.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제 DSEE님입니다. 네. 공기업은 학점 상관없습니다. NCS 머리만 타고 나면 돼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NCS 얘기 창코치님 많이 하시잖아요. 예, 뭐 NCS 머리가 타고나는 건 물론 좋은데 최소한의 학점은 좀 챙겨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면접 전형까지 고려한다면 이 학점에 대한 이야기 분명 공격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을 고려한 어떤 이야기나 멘트들도 고려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격 중에도 그래도 스펙을 보는 것이 직무에 따라 있긴 하죠. 존재가 하죠. 있겠죠. 왜냐하면 송배전 업무, 한국전력 같은 것들은 질문 들어갔을 때 용어나 이런 것들을 말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점이 높은 친구한테 용어를 물어본다는 건 좀 꺼려지고요. 오히려 학점이 낮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 용어나
그런 학부 때 배웠던 과목을 물어본 뒤에 해당 과목 때 배웠던 용어를 설명해봐라. 이런 질문들이 나올 때 답을 못하는 경우들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진다면 학점이 낮더라도 NCS 머리, 이런 직무 기초 능력에 해당되는 준비만 탄탄히 한다면 문제 풀이적으로든 면접 답변적으로든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자기 경험 정리를 또 잘해야 되기 때문에 NCS 머리만으로도 안 됩니다. 따라서 디스님 세모 말씀드리고 네. 진원 쌤은 어떻게 보세요? 네, 좀 좋은 말씀 많이 첫 코치님 해주셔가지고 저는 그 학점이 중요하다는 거를 좀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 공기업을 들어간 친구인데 임원 면접에서 임원분이 학점이 어느 정도 되냐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되게 금지 사항이거든요. 근데 임원분들은 평가표를 잘 안 따르세요. 그러니까 임원들은 이렇게 좀 하세요 해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고 본인 물어보고 싶은 걸 많이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 친구가 학점이 좀 낮아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탈락을 했어요. 근데 과연 물어봤을 때 그 학점이 낮은 게 어쨌든 임원한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블라인드 채용에서는 안 물어보는 게 맞긴 한데 만에 하나 상황이 있고 또 이 학점이라는 거는 이 취업 이후에 모든 걸 이뤄가는데 그 제일 기초가 돼요. 대학원 갈 때도 쓰이고 뭐 할 때도 다 학점 써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성적은 별로 필요가 없는데 네. 그 이후 학점은 어딜 가나 다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학점 관리는 꼭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학점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취업이란 게 정말 절대적으로 정량화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자, 제일 영하신 송아 쌤께서 아메리카노 받으실 분 추첨해 주시죠. 아, 아메리카노 받으실 분. 네. 네. 아, 어렵네요. 어떤 분이 좋을까요? 저는 뭐 다람쥐 친구도 괜찮고 다람쥐 오리고고 씨도 괜찮고. 아, 주로 동물 쪽으로. 예, 성공했죠. 네. 아, 제일 영하신 분들 말씀 따를게요. 근데 어르신께서 좀 강하게 네, 댓글을 좀 감사합니다. 영하신 분의 오늘 방송 어렵네요. 네. 저 오리고고님은 근데 이게 팩트 체크가 좀 돼야 돼서 그쵸. 좀 네, 하고요. 도토리? 이분으로 그럼 하겠습니다. 다람쥐 도토리님. 네, 다람쥐 다람쥐 도토리님 와,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세 분 쌤 모시고 어벤져스 특집 진행을 해봤습니다. 학점, 학벌,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네. 다음 주에도 또 알찬 내용으로 저희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